이렇듯 의사 공동체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의료계는 생명 존중의 직업 윤리를 이유로 안락사에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연명치료 중단과 안락사의 경계, 윤리적으로 치료를 중단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과 직접적인 행위로 죽이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도 논의됩니다. 일부 윤리학자들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것은 환자가 병으로 자연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므로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지만 약물을 투여해 인위적 사망을 일으키는 것은 다른 차원의 행위라고 구분합니다. 이를 행위와 부작위의 차이로 구별하여 부작위에 의한 죽음 연명치료 중단은 때로 정당화될 수 있어도 자기에 의한 죽음 안락사는 윤리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결과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한다는 면에서 도덕적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보기도 합니다. 의도가 환자의 이익을 위함이라면 연명치료를 끊는 것이나 치사약을 투여하는 것이나 모두 환자의 죽음을 앞당긴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별을 두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위선적으로 보일 수 있는 형식적 구분을 넘어서 환자의 고통 감소 여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요컨대 존엄사에 대한 윤리철학적 쟁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극대화할 것인가 혹은 생명 존중의 공동체 가치를 지킬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인간에게 있는지, 있다면 그 범위와 절차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사회마다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안락사가 허용될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사회적 파장 예컨대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의료비 절감을 위한 죽음 강요 등에 대한 우려도 윤리 논쟁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쟁점들은 명쾌한 정답이 없는 난제들로 각국이 존엄사 제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내 논의 및 사회적 여론 흐름. 한국 사회에서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한 논의는 지난 수십 년간 점진적으로 변화해왔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환자나 가족이 치료 중단을 원해도 의사가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이에 따른 법적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의사들이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퇴원을 요구하는 가족 뜻을 따랐다가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은 일은 의료계와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의사들은 환자가 아무리 회생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가족이 퇴원이나 치료 중단을 요구하면 법적 처벌을 우려하여 거부하는 분위기가 강해졌습니다. 이는 환자의 최후 시기 의료에 있어서 상당한 경직성과 불신을 낳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자는 요구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회의가 점차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기 중 하나가 2009년 김할머니 사건입니다.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 할머니의 가족들이 본인은 연명치료를 원치 않았다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이 거부하자 소송으로 이어졌고 대법원은 연명의료 중단을 처음으로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 2009년 5월에서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의 환자라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는 무의미한 침해행위이며 환자가 사전에 치료를 거부했다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